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20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20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새나 날아든다의 유일한 비정치 쇼양 팟캐스트입니다. 정치 이슈보다는 가벼운 일상 다반사 이야기들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입니다. 자, 그리고 제 왼편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가이에서 머리 자르고 염색한 오사춘기입니다. 예. 나이스가이가 블루클럽의 네. 대항마. 아, 그래요? LG와 삼성 같이. 아, 나이스가이가 그럼 얼마 정도 해요? 머리 자르는데 9,000원인데 현찰내면 8,000원. 아, 좀 싸네. 그 염색까지 합치면 28,000원인데 되게 불쌍해 보였는지 2만 원만 받다. 블루클럽이 얼마인지 밝혀야지. 잘 안 깎아주는데 거기. 그죠? 나 깜짝 놀랐어요. 워낙에 싸기 때문에 잘 안 깎아줘요. 그러니까 블루클럽은 얼마길래요? 블루클럽도 똑같아요. 예, 근데 몰랐네. 옛날에 5,000원 아니었어요? 블루클럽이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뭐예요?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자산 관리 이런 거 같이 블루클럽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뭐 혜택이 그러니까 샴푸 좋은 거 써주고 이런 좀 건가요? 비싸고 일반 미용실하고 비슷해요. 관리를 해요. 예. 거기도 이제 저렴한 요금제가 있고 그렇죠. 예. 조금 좀 비싼 거. 예, 그러니까 저렴한 거 하신 분은 막 빨래비누로 머리 감겨주고 이러는데 뭘 머리를 감겨줘. 스스로 감아야지. 수건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자기가 감는 거예요? 스스로 감는 거죠. 아 진짜? 보통 이렇게 염색하면 누가 감겨줘요? 뒤로 발라당해서 감겨주죠. 네. 거기서는 머리를 숙여갖고 감겨줘요. 고개 숙이고. 대걸레 빨듯이. 네, 그렇게. 야, 거기 남자분이시죠, 거의 거기는. 남자. 그죠? 예, 그러니까 미용실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해주고 머리도 이렇게 딱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다 하면서 샴푸도 좀 좋은 거 써주거든요. 그래서 샴푸 마음에 드세요? 요거 좀 구입 좀 해보실래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나는 이렇게 그게 좋더라고. 뭐가? 막 하는 거. 아니. 나를 막 다루는 게 좋더라고. 진짜 옛날 이발소 한번 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 알죠?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옆에 발라주잖아요. 그거 기분 좋거든요.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은. 그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 자, 오사춘기님, 머리 잘랐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왼쪽에는 우리 또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약간 딱 그 느낌이 약간 그 프로골퍼 느낌 나네요, 오늘 마차님 느낌이. 옷도 약간 그 그린 느낌 나고. 네, 그린피 받습니다. 골프 쳐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마차님? 필드 나가본 적은 없고 네. 교양 스크린은? 교양 골프 A 플러스. 교양 골프는 뭐예요? 그냥 그 스포츠 중에 교양 수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게 있거든요. 그럼 자세랑 이런 거 다 해보신 거예요? 거기 이제 내 친구도 뭐 강사로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교양으로는 어디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실외 필드 딱 한 번 따라가 가지고 네. 밖에서 치는 것까지. 그냥 A 플러스. 야, 저도 교양 골프 신청했다가 F 받았습니다. 그 원래 골프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잘 쳐요. 자기 고집 센 사람들은 잘 못 쳐. 이게. 그 교양 체육이 1학점인가 그래요.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이 배드민턴을 거의 하는데 골프는 그래? 그때 저는 그때 왜냐면- 골프 신청해놓고 저것은 미제 운동이다. 그래서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차님이 한참 배울 때만 해도 우리 골프 여자 프로 골퍼 중에서 김미연 씨가 김미연 후배. 작은 땅콩 예. 활약할 때였습니다. 박세리. 박세리 선수랑 김미연 선수랑 이렇게 한참 그때였기 때문에 한동안 또 골프가 되게 붐이었는데 또 우리 마차님 의상을 갖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바로 얘기 들어갈 텐데 이번 주 주제는 한동안 이번 주 이슈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혹시 머니 포인트 아세요? 머지 포인트. 머지 포인트. 예.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 뉴스로 혹시 나 안 이번에 봤어요? 터져서- 시간 1위야 그랬는데. 터져서 알게 됐어요. 그죠? 저도 그 전에 사용은 안 해봤는데, 야,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저도 왜냐면 포인트 이런 관심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걸 알고 나서 남은 포인트를 쓰려고 그 여성들 카페에서 이렇게 좌표를 찍어줘가지고, 야, 그 가게에서는 아직도 그 포인트 받더라 해가지고 막 그 가게에서 갑자기 막 장사가 잘 돼서 그날은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돈으로 휴지조각. 바꿀 수 없는 포인트를 쓴 거야. 우리 집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엄청 난 거죠. 그러니까 알고 온 거. 이 사람들도 뭐 모르고 긁은 게 아니라 이거
이거 터지기 전에 빨리 빨리 이거 써야 써야겠다 된다. 해가지고 돈가스 같은 경우도 튀기지도 않은 걸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 작정을 한 거야. 튀겨 먹겠다고. 튀겨 주겠다고 하는 아닙니다. 그냥 주세요. 갖고 막 돈가스 몇십만 원씩 사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완전히 매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포인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치 그 폭탄 떠넘기기처럼. 나만 탈출하면 나만 된다. 탈출하면 된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포인트는 가진 사람 여러 명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가게는 제한적이잖아요. 그거 혜택을 줬던 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몰리니까 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충격이 진짜 큰 못했다. 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 머지 포인트도 있지만은 이런 다양한 포인트로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포인트가 뭐길래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자, 순서는 제가 오늘 또 제가 정해드릴게요. 일단 오사춘기님이 1번. 제가 네. 테이블 세터. 이번에는 좀 강타자가 좀 초반에 한 방 쳐줘야 될 것 같아서 1번으로 넣고 그 바로 이어서 야수님. 예. 예, 원투펀치 세게 가다가 잠깐 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일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차님으로 이렇게 한번 라인업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5회 그 포인트가 뭐길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스라에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사춘기의 딸이 있잖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예. 멘트. 원치 않는 결혼. 근데 제가 그리고 이제 집이란 곳이 약간 스윗하고 약간 스테이블하고 좀 안정적이고 좀 그래야 그러니까 되는데 옛날에는 보면 밖에서 상처받고 와서 집에서 치유하고 막 그렇죠. 이런 공간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또 예. 세상에 나가고 이랬었는데. 밥도 이렇게 같이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유튜브란 게 생기고 각자의 아,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맞아, TV를 같이 안 보니까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그래도 어머님 일도 좀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하고 이제 코로나 4단계니까 의사 면회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간병인 면은 완전히 안 되고 그러니까 의사 자체를 만나는 것도 안 돼요. 되는 전화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 가족이 의사 만나는 것도 예, 안 안 되는 돼요. 거예요? 예, 어. 그렇게 되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간병인한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예, 저기 여사님 권순옥 여사님인데 여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가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과일 이름 예쁘네요, 예, 순옥이. 과일을 한 그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갖다 드리고 예. 그 다음에 돈 봉투하고 편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고 이제 아. 건물 보고 이제 눈물 펑펑 흘리고 이제 집에 오고 그러고 이제 한국 분이었어요. 네네네 다행히도 그러고 이제 집에 오면 보통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에 오면 이제 뭐 말도 좀 하고 밥도 먹으면서 무슨 일 있었냐, 당신은 무슨 일 있었어 그래야 되는데 맞아.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각자를 산단 말이에요. 네. 아니 한 그래도 번은, 예, 병 간호하고 들어왔는데도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나 와이파이를 그렇게 살아. 차단해요. 그 집에 와이파이를 끊어버려. 일단은 그렇게 돼서 이제 집사람은 3번 늦죠. 예. 이제 입금 때 한 번, 그다음에 백화점 갈 때 한 번, 그다음에 내 포인트를 쓸 때 한 번. 그때 3번 웃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딸이 하도 그래서 내가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 얘기 좀 하자. 아빠는 이게 힘들다. 근데 자기도 넌 왜 맨날 인상만 쓰고 아빠가 어디 인사도 안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겠고 자기가 우울하대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생이 예. 항상 우울하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야 아빠는 너 공부 잘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학원 갈래? 친구랑 노래방 갈래? 친구랑 노래방 가라. 걱정하지 말고. 네가 친구네 집에 가서 잔다든가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잔다든가 내가 그걸 반대한 적이 있냐. 나는 꼴등하는 김태희가 좋지 1등하는 오나미를 바라진 않는다. 뭐예요? 그게 뭐야? 그럼 이쁨보다 용서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더 위험한 발언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더 스트레스 준 거 아니에요? 이뻐져야 된다라는? 걱정하지 마라. 이유가 이상한데요. 꼴등을 해도 된다. 막 어.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 거예요. 뭐 굳이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나 운동도 그게 좀 이해가 가는 것 음, 같아. 음. 화나는데 왜 화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네, 게 되게 그런- 공감이 돼요. 요즘에 딱 그거야. 네. 맞아. 특히 중학생들은 항상 분노에 차 있죠. 네, 그리고 근데 학원가에 약간 나도 어렸을 때 이제 아이하고 같이 서울랜드 이런 데 가면 사진을 찍는 아저씨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처럼 학원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학생들한테 접근을 해요. 그러더니 나한테 연락을 해라.
너 기획사에서 나왔는데. 음. 근데 진짜 친구가 진짜 그걸 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 오디션 보러 다니고 막 보컬 막 연습하고 이런 애가 있는데 걔하고 다른 친구하고 제 딸하고 팥빙수 뭐 이런 거 먹을 거 아니에요. 끝나고. 근데 아저씨가 와서 내 딸한테 나중에 연락을 해라. 내가 신이 난 거야. 신이. 연예인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집사람은 SM? SM JYP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라. 다 사기다 막 이러고 있는데 유일하게는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응원을 받고 응원할게. 너 보컬 해. 무용도 해. 걱정 마. 연기 다 해. 속으로는 막 속이 뒤집어지지 마.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진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돼갖고 무슨 어디 말도 안 되는 기획사에서 진짜 왔는데 그래서 그래. 우리 앵콜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면서 명함 줬는데 소속 연예인 앵콜킴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최고의 스타일 만들어드리겠다고 아버님 한 2천만 원만 먼저 5천 넣어주시면 내세요. 프로필을 찍어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일단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딸이 이제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한 네, 사람이니까. 그래?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빠도 대학 다닐 때 막 그런 것도 해서 막 돈도 벌고 그랬다. 그러니까 막 아빠하고 가까워지면서 신뢰의 포인트가 여기 있구나. 좋네. 이렇게 쌓여야겠다. 속은 뒤집어지지만 한번 참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참으니까. 속은 진짜 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야마가 돌지만 제가 그냥 참고 들어주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딸이 내 손을 딱 잡으면서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해줄게. 전쟁의 서막이다. 해줄게. 속은 뒤집어지지만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대신 아빠가 한 대서 해야 돼. 미친 정말 50만 원짜리. 대신에 100 넘어가는 건 안 된다. 아빠도 50만 원짜리로 했다. 일단 갑자기부터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소시적에 저도 예전에 이제 소시적에 이제 향학열에 좀 불타서 향학열? 예, 향학열에 불타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좀 있다가 옥수수 한번 털리고 그다음에 다 실패하고 이제 호주로 이제 갑니다. 호주로 가고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제가 이제 접시 닦기 하다가 예전에 제가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 그거 대박이었죠. 딱 그렇게 했는데 2탄이에요, 2탄. 딱 그리고 이제 막 했는데 제가 살던 곳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외국에 살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극빈자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정말 뭐 이런 데서 사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 한 100불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아니 10만 원 이렇게. 저때 환율이 600원이었어요. 600원. 예. 그 사주면 200 뭐냐 아까 그 100불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400불 정도 하니까 예. 30만 원 정도 예.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30만 원짜리 렌트에 살면 바퀴벌레가 진짜 이런 게 나와요. 막 날아다니고. 거기서는 이제 그 자살률이 아마 호주에서 가장 높은데? 낮아요. 왜?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자살률이 없는데 타살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거 웃어도 되는 건가? 힘든데 죽을까? 지금 패를 주겠다 이건구나. 타살률이 저 굉장히 겁나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전거 없어지는 거는 내가 지금 웃기는 웃는데 웃어도 되는 건가 하는 뭔가 그러니까. 이상한 마음이 있네요. 자전거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옆집 사람 해주죽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막 자기가 힘든데 옆에 있는 애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살률이 현저히 무섭다, 낮지만 무서워. 타살률이 가장 높은 곳인데 그러니까 자전거 같은 거 못 누는 거예요. 너무 겁나서 네. 자전거를 처음에 훔쳐가는 게 A씨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꾸 훔쳐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방 안에다 놔둬.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쇼핑센터에서 연사점에서 일을 하면서 히트를 딱 쳤어요. 이제 돈을 좀 많이 받잖아요. 돈을 딱 많이 받으니까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가야지 거기. 방에 화장실이 있는. 방에 화장실이 있는. 야. 그 예전에는 어떻게 썼어요 화장실? 예전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방이 6개 있는데. 그럼 그런 데가 있어요, 진짜. 그럼 엄청 더러웠겠네. 네, 막 화장실. 벙커베드 막 이렇게 막 삐걱삐걱 거리고 그래요. 힘들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죠? 아까 19금이라 애인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도 하고 막 소리가 다 들린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돈을 좀 더 벌어갖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 스튜디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예. 딱 집에 가면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다 이제 수영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수영장이 딱 있고 야자수가 이렇게 한 2개 딱 있고 엘리베이터 딱 타고 6층을 딱 눌러서 뿅 하고 딱 가면 내 방 침대 딱 있고 책상 딱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방도 있고 정말
꿈에 그리던 이제 그 생활인 거예요. 그러고 나가 샤워 착하고 비치 타월 딱 두르고 씨앗이라고 그러죠. 씨앗이. 냉장고 얼린 문 딱 거. 열면 스프라이트 씨앗이 딱 먹고 내가 그리던 성공한 인생. 100만 원. 월세 30만 원에서 네. 100만 원으로 음. 엄청난 발전이. 근데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예. 딱 그래갖고 이제 씨앗이 이제 스프라이트 딱 먹고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쫙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모여요. 학생들이.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제 너무 이렇게 돈이 없었을 때 못 살았으니까 학생들은 야 우리 집 와. 야 마음껏 먹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약간 빅브라더 같이. 그리고 학생들이 집을 옮기다 보면 2, 3일에 공백이 생겨요. 계약 날짜하고 이런 게 돼서 네, 그러면 네. 야 형네 집 와. 야 오빠네 집 와. 우리 집이 약간 퍼블릭하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되고 이제 면세점에서 일하다 보니까 알바 자리를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준 거예요. 면세점은 양주, 예, 예. 담배, 화장품, 향수. 특히 그 당시에는 가면 다 양주하고 다 향수. 향수를 많이 샀어요. 네. 딱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장이 좀 무식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 호주 사는데? 그러니까 그 온누리 여행사 그 동생인가 그래. 예, 예. 그래서 자기 말로 뭐 무슨 뭐 형이 뭐 아빠가 어땠고 막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듣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매니저가 우리 그때 제가 그랬던 게 뭐냐면 되게 마진이 많이 남은 게 꿀이었어요. 그때 외국 가서 꿀을 사오진 않았어요. 무겁지. 예, 다들 이제 열쇠고리 같은 걸 사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 가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열쇠고리 하나씩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야 열쇠고리는 사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했잖아 그거 사오지 마. 그러면 이제, 립스틱 하나씩 주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왜 그런 걸 사가냐. 호주산 황금이다. 이거는 먹으면 진짜 이거는 간다. 이게 무슨 막 UMF 무슨 뭐 플러스 O 플러스 막 이런 거 막 전문용 쓰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뭐 전 세계 뭐 127개국 뭐 무슨 뭐 어디야 뭐 백화점에 들어가고 뭐 5개 면세점에서 뭐 절찬리에 판매를 하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꿀이 아니고 로얄 젤리 아니에요? 아니야 꿀. 꿀이에요? 그다음에 마누카 꿀 옛날에 나 줬잖아. 이리 시작해서 되게 유명한 꿀이에요. 그 유명한 꿀이지 그거는. 네. 근데 그게 5불 정도 됐었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원래 마누카 꿀이 되게 비싼데 어떻게 해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꿀이 야, 이거 하나 주면 되겠다 그러다가 했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진이 엄청나요. 그 꿀이 따라오면 로얄 젤리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예. 신혼여행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사간 거예요. 막 이만큼씩 예, 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장은 이제 기분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꿀하고 로얄 젤리하고 건강식품하고 이쪽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딱 보니까 그러다 이제 그 후배들하고도 친해지고 보니까 장부하고 안 맞는 거야. 장부하고 이거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 계속 이제 물건을 거래하다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0불에 뛰어와서 100불에 팔면 50불이 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저 5박스 오늘 팔았는데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매니저가 해먹은 거야. 사장 바로 밑에 매니저가 걔는 좀 호주 코리안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그렇게 되었고 교포예요. 해먹은 거야. 그건 이제 자꾸 하다 보니 알게 됐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건 아니다. 그래도 사장이 날 여기 이렇게 써주고 내가 아파트도 이제 옮겼는데 그래갖고 디데이를 딱 잡은 거야. 그래갖고 옆에 이제 후배들이 다 끝나고 나서 담배를 한 대 딱 피면서 있었는데 내가 원래 싸움을 할 때는 복화술이 중요하잖아. 복화술. 입을 움직이면 안 돼. 야 관짜라. 저 새끼 오늘 관짜나 오늘 죽는다. 딱 그런 거예요. 걔가 데이비드인가 그랬어요. 데이비드. 나와라 딱 그래갖고 내가 데이비드 나랑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약간 무서워했어요. 체대 나오고 덩치도 크지. 예, 그 당시에 막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죠. 괜히 말 한마디 구치소 한 번 간 거 가지고 내가 뭐 5년 살다 왔는데 남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에서 내가 비행기에서 잘못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막 걔는 모르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그치 한국 사람들 겁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태권도 잘하는 거랑 총도 쏠줄 알고. 군대 갔다 나온 사람 것 몇 번 때문에 죽였다고 이러고. 애들이 약간 좀 그런 얘기하면은 좀 다르게 보긴 하더라고. 그래서 딱 해놓고 복화술 아니야 그랬다. 떡 빨아서가 아니라 떡 빨아서. 떡 빨아서 삥을 까? 딱 그러더니 얘가 삥이란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듣는 거야. 센터 깐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돈을 이제 삥땅 치는 거를 슈킹한다.
떡벌 삥할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욕은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 줄 알아? 죽을라고 하면서 막 진짜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엄청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무슨 뭘 누나를 쪽 빨아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 또 먹물을 쪽 빨아가지고 빨아서 무슨 뭐 해가서 무슨 줄넘기를 하는 게 뭐 막 나오잖아요. 애가 완전 쫄은 거야. 그러다가 그 다음날 관뒀어요. 누가 그 사람이? 매니저가. 근데 사장이 나보러 야 무슨 일이냐 해서 내가 이실 짓고 했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나보러 야 네가 매니저해. 내가 접시를 닦다가 로얄 젤리 팔다가 DFS 듀티프리자 매니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당시에 모바일 폰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이만해. 수통같이 엉덩이에 초기에 진짜 이따시만해요. 모토로라 그 노키아 이거 수통같이 엉덩이에 있어요. 여기서 차면 여기 찔려. 허리에 찔려. 이걸 딱 주더니 차키를 딱 주는 거예요. 그 도요타 타라고라고 해서 우리나라 따지 카니발 같은 건데 배달하고 그러니까 야 어차피 차 다 네가 다 운전하니까 네가 써. 야 모바일 폰이 딱 생기고 차키가 하나 딱 생긴 거야.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가 되겠어? 야, 그다음에 집에다 전화해서 엄마, 내 핸드폰으로 전화해 다음부터는. 001 누르고 핸드폰으로 전화해. 그리고 나 수업할 때는 전화하지 말고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이거 모바일 폰이야. 모바일 폰이 뭐야? 핸드폰이야 핸드폰. 앞으로 핸드폰으로 전화해. 딱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뭔가 그렇죠. 우리 패밀리고 인정해 줄 때 차도 주고 핸드폰까지 주는 게 이제 약간 대우해 주는 거였네 그 당시에. 그러더니 이제 저기 광주에 살던 선영이라고 있었어. 이거 가명입니다. 광주에 딸. 걔가 이제 그 향수 코너에서 있었는데 그 사장이 좀 약간 걔를 엄청 껄떡거리는 거 뒤에서 껴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희롱. 그러지 말고 사장한테 사장님 저기 제 선영이 저랑 사겨요. 그러지 마세요. 딱 좀 멋있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장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나보러 사과를 딱 하더라고. 더 깔끔하게. 또 눈가를 쪽 빨아서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장인데. 그래도 선영이도 되게 고마워하면서 그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약간의 내가 생각해 약간의 연인 관계. 선영 씨하고. 네, 선영이하고 딱 된 거예요. 근데 걔가 뭐 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걔는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만두 같은 거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집에 와서 우리 집에 갖고 도시락처럼 다 먹고 딱 그랬는데 걔가 한국을 간 거예요. 잠깐 한국을 갔는데 갑자기 우리 이제 면사점에 인원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원래는 우리 일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서 지금은 중국 사람이 오지만 옛날에 다 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갑자기 그 당시에 뭐가 있냐면 가브리엘 체코 리퍼블릭에서 유학을 온 거예요. 걔가 나한테 자기가 면세점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완전히 그 유럽에 진짜 금발에 백인에 쫙이 온 거야. 남자 여자가. 여자분이. 근데 내가 속으로 이제 갈등을 했지. 그러다가 말았다고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한 일주일 지났더니 우리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선영이는 한국 가고 내가 나한테 암시를 했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 된다. 아니 내가 얘기 쭉 듣다 보니까 형수님이 밥 먹을 때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알 것 같아. 왜 입을 닫고 계시는지 알 것 같아. 나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몰라. 매미가 7년 동안 왜 애벌레로 살았는 줄 아냐. 이 7일을 울려고 살았다. 나 혼자 막 남자끼리 있을 때 제일 재밌는 얘기 뭐예요? 여자 매미 울었던 이야기. 여자 만난 얘기잖아. 더 재밌는 얘기 알잖아요. 여자 2명 만난 얘기. 난 내 친구한테 영웅이 될 거야. 뭐 해서 선영이는 이제 광주로 갔고 나는 가브리엘과. 네, 가브리엘이 딱 왔는데 2명이 온 거야 우리 집에. 2명이. 가브리엘하고 가브리엘 친구인데 둘 다 백설공주가 온 거야. 하나님, 하나님, 이거는 진짜 그러더니 뭐 영화에서 보는 일. 무슨 새끼 뭔 새끼 하잖아. 넘버 5 뭐 하여 뭐 새끼 뭐 이러잖아. 그러더니 친구를 불러도 되겠니? 친구를 딱 불렀는데 5명이었는데 다 남자가 왔어. 여자 2명이 먼저 오고 5명이 남자가 온 거야. 우리 집에 7명이에요. 7명이. 근데 얘네들이 술 마시기 시작한데 이게 러시아 그 보드카 이따시만한 거 있잖아요.
뭐 마셨어요. 부어라 마시니까 술이 완전 취했어 나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막 이제 떠들고 음악 틀고 막 이러면 이제 아파트에서 난리 나거든요. 주말에. 이상하다. 난 내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백설공주 갔다 와서 그러니까 거기 2명까지 좋았던 그렇지. 거야. 나머지 5명이 예정이 없던 살짝 이렇게 건데. 되고 왜 그러지? 근데 이게 점점 일이 커지더니 마약을 하는 거예요. 대마초를 딱 꺼내더니 이거 있어요. 무슨 이런 거 페트병 잘라가지고. 근데 네. 한국 사람 마약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근데 술이 완전히 취해서 술을 더 사오겠다 하고 제가 딱 나갔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에서 운전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분을 걸었어요. 리커시까지. 그리고 맥주 이만큼 또 2구 40분을 더 걸어왔어요. 거의 한 2시간이 된 거예요. 집에 페트롤카가 와 있는 거예요. 경찰차가. 걔네들 다 연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얘가 이제 마약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막 수영장에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를 해갖고 다 잡혀간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같이 잡혀가는 거지. 와, 진짜 한 끝발로 진짜 음주운전도 안 했고 나는 그냥 순수하게 술 사갖고 온 거잖아요. 야, 하늘이 이렇게 돕는구나 나를. 하늘이 이렇게. 진짜 위험해. 진짜. 순간이었네 진짜로. 만약에 거기서 모여서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 절대 마약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행여나 그러다가 뭐 음주운전이라도 해서 해봐요. 나의 진짜 면세점 얘기는 끝난 거지. 그러다가 선영이가 광주에서 왔어요. 그래서 한 6개월간 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영이로 잘 끝났어요. 포인트. 포인트는 선영이. 진짜 인생의 포인트는 선영아 어디로 사랑해. 갈지 포인트가 뭐예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205회 두 번째 주제 포인트가 뭐길래 제가 그 어제 밤에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날 그러니까 이리 씨가 주제를 주는데 그 주제를 받기 직전에 어떤 기사를 보고 있었냐면 네.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군이 철수했거든요. 근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 반군이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을 다시 탈취했다.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 이야기하면 되겠다. 바로 왜냐면 우리하고 너무 다른 동네잖아요. 저기는 진짜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나는 미국이 예전에 벌써 이미 다 철수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기사 그게 나왔다는 것도 왜 싸우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미국은 왜 들어갔는지, 또 미국은 왜 나오는지, 그리고 미국이 들어가기 전부터 싸웠다는데 또 그 애들은 또 왜 싸우는지 사실 들어도 잘 모르는데 그 연을 날리는 아이인가? 예, 연애날이 그거 재밌어요. 예, 거기에 그 배경이 나와요. 예, 시아파, 수니파, 뭐 예, 이런 예, 예. 카불 뭐 이런 게 나와요. 예, 예. 근데 거기 그 영화를 보고 책을 좀 읽어보면 약간 그게 좀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시아파, 수니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 큰 테두리 안에, 그러니까는 큰 줄기가 이제 수니파고 이제 작은 줄기가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니파는 그 종교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일종의 정치인을 뽑듯이, 그러니까 행정 관료를 뽑듯이 이제 능력 보고 저 사람의 인성 보고 투표해가지고 뽑는 게 이제 수니파 쪽이고, 이제 그 시아파 쪽은 저 사람 친척이 알라 쪽이냐, 알라가 아니라 저기 마호메트 쪽 그 피를 한 방울이라도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그걸 따지는 쪽이 이제 시아파거든요. 혈통을 보는 거네. 혈통을 따지는 쪽이 시아파 쪽인데, 그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 혈통을 따지는 게 좀 뭔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만 보면은 그렇게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아파 쪽도 사실은 그러니까 혈통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절차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종교를 해석하는 좀 방법론, 그러니까 실천하는 방법론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니파는 어차피 덩치가 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좀 전투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 거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시아파는 이제 덩치가 작은 그룹이다 보니까 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든 어떤 방법적으로든 개발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구성만 봐도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는 그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일부하고 몇 개 나라만 시아파고 대부분은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수니파가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이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까지 확장을 해도 수니파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시아파가 굉장히 소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아파가 이제 뭐 그 투쟁을 하다 보면은 어떤 폭력도 써야 되고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인 어떤 살인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아파 쪽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영화 그 캐릭터에 자주 나오는 그 어쌔신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암살자. 네. 암살자라는 개념이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시아파 쪽에서. 그러니까 시아파가 그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뭐 싸우자 하는 그런 부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살인 기술을 훈련해 가지고 저 수니파 쪽에 주요한 인사들을 암살해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뭐 좀 열심히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우리 세를 넓혀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인다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진판에 그렇죠. 예, 급진적인 그 그룹들이 온건파하고, 가장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암살자들을 길러내는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훈련할 때 이제 대마초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 교리 공부를 시키고 그러니까 너의 목숨이 지금 너 그 행복한 그 상태, 마약을 한 이후에 그 행복한 상태가 네가 죽은 이후의 그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전투력을 극단적으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마약, 그게 이게 해시시가 그 대마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시시의 그 영어식 표현이 어세시. 그래서 그 해시시를 먹고 싸우는 전사들, 이게 해신. 그래서 그 해신이 지금 영어의 어쌔신이 되는 거거든요. 해신이 아 그래? 예, 예, 예. 해신이 그거 아니에요? 최수종 나오는 거. 그렇죠.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 고려에 와서 그게 해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쌔신의 그러면은 그 어원이 예, 다 예, 그거예요? 예, 그 예, 마약 뭐 이런 게 마약에, 아니라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지명에서도 야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구나.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스탄, 뭐 뭐 탄으로 끝나면 파키스탄, 뭐 그게 다 이슬람 이 국교인 나라들인데 그 스탄이라는 게 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파키족의 땅, 아프가니스탄은 아프간족의 땅. 그러니까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족의 땅,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주요한 민족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이 종교적 영향은 이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근데 왜 그런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국이 들어갔느냐? 그건 2001년 9.11 테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가 생기고 나서 그 주범이 오사마 빈 라덴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2017년인가 2016년인가 오사마 빈 라덴 무슨 뭐 참수작전 해가지고 암살했다고 막 기사도 크게 났었잖아요.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어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가 나고 2002년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 그걸 데드 오알 얼라이브 죽든 사는 상태든 무조건 일단 잡는다 하고 이제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내에서는 롱기스트 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 중에 가장 길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달 초부터 철수를 시작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끝낸다고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 번째로 지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에서 졌잖아요. 네. 베트남 전쟁에서도 철수하는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죠. 20년 정도, 19년, 20년 이렇게 이제 전쟁을 끌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꾸준히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아프가니스탄은 산악지대, 그러니까 암석으로 된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주거 지역하고 이 그 산악지대하고 이게 이렇게 역설적인데 약간 구분이 별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악지대가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한국도 산이 많지만 마을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마을 없는 인적이 없는 그 산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네는 그 바위를 깨서 바위 안에다가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내서 지내는 이제 그런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옆집하고 뭐 1, 2km 정도 걸어가는 건 당연한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저 나무가 없어서 예. 돌집, 흙집 예. 뭐 이런 게 되게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그 문화적으로 그렇게 돼 그 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 병력하고 민간인하고 구분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보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가 주요한 어떤 그 전투 병력 중에 간부고 오사마 빈라덴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추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떤 주요한 간부들이 모여 있다는 첩보가 들어오면은 그때서 이제 그 드론을 보내 가지고 폭격하고 뭐 이런 정도 활동밖에 못 하지.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규군이 들어가 가지고 서로 뭐 총싸움하고 미사일 날려 보내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이런 활동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 뭐지? 그 베트남전도 예. 가면 사람들이 쓰레파 신고 이렇게 너무 선한 농민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가 그러다 보면 문 열면 수류탄 터져서 죽여버리고 아프간이 비슷하대요. 그냥 그 돌집 같은데 그냥 밥 먹고 사는 것 같이 이러다가 그냥 M16 쏴갖고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M16은 너무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 아프간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스팅어. 그러니까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비행기나 드론이나 이제 헬기, 아파치 헬기 같은 것들이 주요한 공격 무기였는데 그런 그 비행 그 무기가 무용무기가 좀 더 위험했던 게 그 스팅어라는 그 대공 미사일 있잖아요. 휴대용 대공 미사일. 그게 엄청나게 많이 보급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그 스팅어라는 그 무기는 또 있어 왔느냐 하면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요? 스팅어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가 그것도 봐요? 재밌는 게 러시아는 그러니까 아프간 전쟁하고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간이 미군한테 뭐 탈탈 털리든 미군을 쫓아내든 러시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 전에 손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러시아도? 맞아, 러시아도 그러니까 초기에 남보 개입된 3가 그거의 그 뒷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 소련 시절이었죠. 네, 소련. 러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된 이후에는 아프간하고 이렇게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단지 그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미군이 고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치, 니들도 당해봐라. 만만치 않다. 미군을 고생하는 게 좋으니까 어떤 꼼수를 썼냐면 공식적으로 무기를 아프간한테 지원하면은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외교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근데 멍청한 러시아 군인이 실수로 스팅어를 떨어뜨리고 오는 거지. 분실했습니다. 돌려가기로. 대량으로 분실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따지기도 좀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뭐 트럭채로 그냥 옛날 어른들이 추럭이라 했죠. 추럭. 근데 그 스팅어 무기를 사용하는 그 방법은 미군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스팅어라는 그 무기의 원래 그 원형은 대전차 박격포였어요. 그러니까 그 탱크를 공격하는 무기로 썼는데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냉전이 해소될 때까지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게 하여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스파이들을 많이 키웠는데
그 스파이를 키웠던 그 스파이 중에 한 명이 오사마 빈 라덴이고 그때 주요한 공격 전술 중에 하나가 미군이 떨어뜨려 놓고 간 그 대전차 미사일을 하늘에 대고 쏘면 맞출 수 있다. 이걸 미국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품화 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게 스팅어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리콥터나 그 드론 같은 것들은 이제 낮게 비행을 하다 보니까 스팅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악지대에서 그 아파치 헬기가 그냥 정찰 목적으로 지나가다가도 계속 맞는 거지. 미사일을.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그 반군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반군에 대해서 공격은 제대로 못 하는데 피해는 계속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군이 어느 정도로 병력이 들어갔었냐면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가장 큰 미군 비행 그 본부, 그러니까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넓이가 뭐 서울의 5분의 1 정도로 엄청 큰 그 베이스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둔하는 사람만 12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뭐 비행기, 자동차, 뭐 탱크, 뭐 탄약 이런 거 생각하면 엄청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12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미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프간 사람들 중에 미군에 협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그 있었는데 2021년에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철수를 시작하는데 그 철수가 티가 나면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수할 때는 한날 한시에 갑자기 사라져야 되는 거야. 야, 그것도 어렵겠네. 예, 예. 그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텅 비어버렸어요. 텅 비어버릴 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군 쪽에서도 몰랐답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는지를. 그래서 그 밀수업자들 있잖아요. 밀수업자들이 그 미군 제품들은 항상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암시장에서 항상 그 미군 부대의 주변을 서성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경비병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밀수업자들이 싹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들고 가기에 무거운 것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트럭 껍데기. 그냥 못 쓰게 이제 뭐 엔진 같은 건 다 뺐다고 하던데. 복사기 뭐 이런 거. 예, 뭐 그 좀 그 이렇게 중장비 중에서도 그 부속류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버려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암매매상들이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한테 야 미군 떠났다더라 이렇게 다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도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원래 그러니까 그 오사마 빈 라덴이 키웠던 그 반군들 그쪽에서 다시 이제 밀고 들어와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국외로 도망가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던 그 미 외교부 그 대사관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급히 그 서류 다 태우고 탈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명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짧게 발표한 게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 탈레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만 들어보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뭔가 극단적으로 여자들 억압하고 막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그 이슬람 교리를 주장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 탈취하고 나서 처음 그 발표했던 게 우리는 달라질 거다. 뭐 학교 보내준다 그런 거. 예, 우리는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교관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들 겁먹지 마라. 우리 예전처럼 여성들 억압하고 하지 않는다. 여성들도 히잡만 쓴다면 학교 갈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평화 시대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분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미국이 마음 먹으면 못 이기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물론 뭐 전력을 다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에서만 한 거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는 않은 게 아닐까. 최선을 다하기 힘든 게 그 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땅의 위치가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이스 캠프 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다가 뭐 F-35 전폭기 무슨 B-20몇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전투기들을 다 쓸어놓고 그 안에서 작전을 해버리면 그 포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행 작전은 아프가니스탄 밖에서 가서 폭탄만 떨어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참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인도가 미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다면, 그러니까 그 이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공격이 가능했는데 네. 아무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거든요. 와 예전에 뭐 첨단 기술 뭐 벙커 버스터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그 무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저렇게 싸우고 싶었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미국 자체가. 왜냐면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냥 팔씨름 잘하는 애가 갖고 놀듯이 그냥 이렇게 그러기에는 왔다 하다가 미군이 입은 이거 피해가 하는 너무 것처럼. 크죠. 그러기에는. 야.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땅의 위치나 지형이 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 미국이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재미있게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요게 포인트였네요. 일단 전쟁은 아니니까. 어. 일단 전쟁은 끝난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네버엔딩 스토리. 네. 김미리 편입니다. 자, 포인트가 뭐길래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진짜 그 포인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포인트를 잘 쓰시나요? 어떠세요? 카드 쓰면 뭐 카드 포인트. 뭐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잖아요. 네. 전 몰랐어요. 근데 네. 정말 얼마 전에 네. 이거 죄송한데 포인트 이런 거 있으니까 87,000원이 있다는 거예요. 카드에 많이 쌓여 있네. 그렇게 돼서 그 집사람이 이렇게 방긋 웃더라고. 요 한 달에 3번 웃는데 포인트 생각지 못했거든. 포인트 같은 네, 경우 말 그래서-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포인트 같은 걸 또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막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 신청할 때 되게 신중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 100만 원 이상 써야지 혜택이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뭐 통신사랑 연결돼 있고 어떤 거는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고 어떤 거는 뭐 정수기랑 연결되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이상 쓰면 보통 그 요금에서 할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한번 묶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 2년은 써야 되는 거죠.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카드 때문에 핸드폰도 계속 통신사를 못 바꾸는 거고 자동차 같은 거 사면 끝나지. 이제. 기름도 맨날 같은 데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로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제가 쓰는 요금에서 그 13,000원인가 이렇게 할인이 되는데 이거를 얘네가 그 포인트로 준단 말이에요. 현금 할인이 아니고 오케이 캐시백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뭐 기름 넣어도 뭐 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안 쓰는 애들 보면은 이제 좀 답답하다고 그러거든요. 왜 너는 신용카드를 안 쓰냐? 난 왜냐면 혜택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안 쓰는 사람들 보면은 절제가 안 돼서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신불자 된 애들 안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컨트롤이 안 되니까 혜택이 있어도 그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 카드 통제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쓰더라고요. 갖고 직불 카드 쓰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고 저는 이제 얘가 예전에 이제 하도 이 포인트를 잘 쓰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던 게 그 핸드폰 무제한 요금제 무제한 인터넷 3,000원으로 쓰는 방법 올려가지고 하고 사람들이 막 클릭 수가 10만 뷰 이상 나온 거. 그 당시에 조회수도 많이 받고 조회수 장난 아니었어요. 악플도 많이 받고 악플이 어마어마해. 악플이 제가 이게 가만히 놔둬도 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지웠습니다. 악플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자고 있다가 뭐가 딱 떠서 보면은 욕하고 있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보면서 어쩌고 내가 안 보길 잘했다. 악플 같은 거 왜 달아요? 내가 안 보길 잘했다. 댓글 보고서 내가 영상을 볼까 말까 했는데 댓글 보고 났더니 안 보길 잘했다. 뭐 이러고 달리고 하는데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건데 3,000원으로 쓰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단지 무제한 요금제를 쓸 때 이게 모든 게 다 마치 뭔지 알죠? 마치 그 해를
해를 달이 뭐 가리듯이 뭐가 세 가지가 일치가 됐을 때 이게 되거든요. 뭔지 알죠? 지구와 태양과 달이 일치가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건데 이 상태가 딱 되는 상태. 그때 이제 3,000원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 때. 모든 게 만날 아니, 때. 가만 갈수록 뭘 느끼냐면 아 진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예. 진짜 공짜가 없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나름 이제 좀 그 뭐냐면 그 맛을 한번 드리잖아요. 예. 그 3,000원, 4,000원에 쓰는 맛을 드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기억을 어떻게 해요? 네? 나중에 하다 보면 내가 뭐가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기억도 못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그거는 뭐 그러진 않는데 아이디는 요즘 헷갈리더라고요. 자꾸. 음. 왜냐면 요즘에는 하도 비번을 바꾸라고 하다 맞아. 보니까 비번을 한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 또 그게 뭐가 안 된대. 어떤 데는 또 까다로워. 네. 그럼 원래 하던 비번에서 또 바꿔. 그럼 나중에는 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번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뭐 하나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요즘에는 그나마도 뭐 카톡이나 이제 네이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난데 예전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아이디만 다 쳐놔요. 하나 이렇게 엑셀로 해놨어요. 아이디하고 비번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예. 아 너무 힘드니까 갖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그러니까 이 포인트 옛날 이제 LTE 시대로 됐지 않습니까? 3G는 청산하고 3G 때는 3,000원에도 가능했어요. 그때는 가능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선택적 약정이라고 그래가 이것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단말기를 할인 받을 수도 있고 요금제에서 할인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 자급제 폰 쓰시는 분들은 내가 그냥 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안 해줘요, 자동으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단말기 그냥 샀어, 그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유심칩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통신사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갖고 저 선택적 약정 해주세요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25% 요금제에서 할인해 주는 거야. 내 요금에서. 전화 안 하면 안 해줘요. 그래서 1년 정도, 1년 약정하실래요? 2년 약정하세요? 하는데 얘네가 또 이제 얍사비가 뭐냐면 1년 끝났을 때 내가 전화를 안 하잖아요. 다시 또 할인 안 해줘. 그럼 또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와 평상시에 집에 뭐야? 아 끝났나 보다. 저는 전화해요. 저기요. 이거 알아서 해주면 안 돼요. 넷플릭스도 가만히 있으면 그 계속 연장되잖아요. 그건 원래 그렇게 되는 건데 이 핸드폰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렇게 해서 25% 할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사랑 연결된 카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전빵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핸드폰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된 카드 쓰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쓰고 요금제 제일 낮은 거 쓰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3,000 얼마에도 이제 그 당시에 썼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LTE 시대에 발맞춰서 3G 청산하고 지금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한 7만 원짜리 요금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LTE 요금제인데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그 데이터 나눠 쓰기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 20기가 정도가 있는데 그 보통 내비게이션용으로 이제 안 쓰는 핸드폰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데이터 나눠 쓰기로 해가지고 데이터만 되게 해가지고 차에다 갖고 다녀요. 아, 그게 돼? 돼요. 뭐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말고 공기계 하나를 놓고서는 그냥 그 데이터 나눠 쓰기로 그 데이터를 그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는 거야. 사실 핸드폰 옛날에 쓰던 거냐? 그거 되는 거예요. 던져놓잖아요. 되고 집에 탭 같은 것도 하나 그것도 또 돼요. 그럼 세 개를 내가 쓸 수가 있어요. 나 100기가 요금제 쓰는데 맨날 90기가가 남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쓰셔야 돼요. 이 가지 선물 좀 하고 네. 그래요 좀. 그리고 옛날에 나 3G 요금제 쓸 데이터 때 선물하기 있다. 그래 나 옛날 맞아. 3G 요금제 썼을 때 그때는 데이터가 귀했단 말이에요. 그때 줬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요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또 카드 묶여 있고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할인 받는 게 그 집에 인터넷으로 또 할인 받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한 사실은 이게 7만 얼마짜리 요금인데 내가 실제 내는 건 4만 얼마 돼요. 그 아까 25% 선택 약정 25% 할인되고 그다음에 집에 인터넷 할인되고 하니까는 4만 얼마인데 여기서 그 OK 캐시백으로 또 13,000원이 따로 적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2만 얼마 내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엄마보다 제가 더 싸게 내고 있어. 우리 엄마가 너보다 더 요금제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요런 것 좀 관심 많아가지고 제가 요런 거 좀 좋아해서 좀 알려드렸고 예전에 그 삼성 애니콜인가 거기서 최초로 이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흑백에서 칼라로 탁 넘어가면 예. 사진을 딱 찍도록 했는데 그때 2메가 엄청난 거지 그 당시. 어. 2메가 사진은 20장을 저장할 수 있어. 20장. 19장 넘어가면 뭔가를 앞에 버려야 돼 이렇게. 그 얼마나 소중했었는데. 그 삼성에서 나왔던 그 SPC 3000이라는 PC 처음 나왔을 때 메모리가 64kb라고 엄청 자랑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와치도 있었어요. 진짜 와치 이따만해. 예. 진짜 무슨 저기 뭐냐 그렇게 부르는 거. 그 있잖아요 뭐 저기 독수리 오영재 이게 팔찌 같이 예. 진짜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 포인트 같은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또 그 인터넷 그 야외 촬영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요 포인트가 있더라고. 이것도 보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펜션 촬영하러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저는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말하고 이런 건 대충 이제 알잖아요. 근데 촬영해주는 장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장비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그 어쨌든 그 갤럭시 노트로 촬영을 했는데 그게 있어요. 이제 거기다가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다니면 남들이 봤을 때 없어 보인단 말이야. 아무리 핸드폰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도 없어 보이는 거. 관계자들이 누가 와서 보면은 아 뭐야 핸드폰으로 찍어? 약간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애플 카메라 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영화 찍을 때도 쓰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예. 50 얼마 주고 힘들게 샀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사왔대요. 근데 되게 좋아. 이게 안에다가 겉에 이제 프레임이 있어. 안에 핸드폰 끼고 여기 안에 렌즈를 바꿀 수가 있어요. 렌즈도 바꾸고 여기다가 마이크 장비도 달고 갖고 이렇게 한 50 얼마짜리 요거를 하고 당기면 그 되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그래갖고 이걸 촬영을 딱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지. 삼각대도 또 물어봤어. 삼각대 어떤 거 써야 되냐. 그래서 삼각대에 대한 것도 알려주더라고요. 삼각대도 1위였잖아. 삼각대는 딱 펼쳤을 때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싼 거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삼각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카메라 같은 거 비싸잖아요. 이걸 무겁고.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삼각대가 어설프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핸드폰으로 하더라도 브랜드 있는 걸 써라. 그래서 뭐 알려주더라고요. 4만 얼마짜리 있어요. 그 정도 쓰면 된대요. 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연결한 마이크도 사고 그다음에 그 50만 원짜리 그 미국 장비 있잖아요. 아 저게 너무 탐나긴 하는데 뭐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알리익스프레스를 한번 검색해봤어. 들어가봤어. 비슷한 게 있는 거야. 중국인들이 벌써 만들었어. 3만 5천 원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으면 얘네들이 포인트를 알아. 뭐가 좋은지를 알아. 갖고 이제 신청을 해봤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너무 빨리 오더라. 생각보다 일찍 오는 거야. 그래서 뜯어봤어. 뜯어가지고 막 해봤단 말이야.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얼추 흉내를 냈어. 뭔가 소재가 조금 좀 저렴한 느낌은 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만져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야. 똑같아 느낌은. 그리고 이제 렌즈 있잖아. 렌즈 돌릴 때 렌즈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뭔가 이게 그 50만 원짜리는 뭔가 꽉 맞는 느낌이 나거든요. 렌즈 이렇게 딱 낄 때 이거는 뭔가 헐렁헐렁한 거야. 촬영하다 떨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약간 얘네들이 그런 그 중국 거에서 얘네가 그 핵심을 잘 뽑아가지고 비슷하게 잘 만들더라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또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이런 꿀팁 같은 것들을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어떤 핵심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시나리오 쓰는 것 때문에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꼭 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은 그랬어요. 우리한테 강의할 때 얘기하신 게 뭐였냐면 아무리 내 수업을 많이 듣고 뭐 하고 해도 영화를 한번 제대로 베껴 써보는 건 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화를 베껴 쓴다라는 거를 이제 이거를 해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영화를 베껴 쓴다는 게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아니면은 영화 대본을 찾아서 그걸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대본을 보면서 내가 치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거.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봤어요. 이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졸업하기 전까지 내야 그런 되는 거예요. 거예요. 뭐 화난 표정을 지면서 왼쪽을 째려본다 뭐 이런 거. 아니 이렇게 쓰는 받아쓰기지 거예요? 받아쓰기.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그냥 장난.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잖아요. 저는 이제 선택한 영화가 극한 직업. 저는 이제 극한 직업이란 영화가 정말 재밌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미디적으로도 좋고 야 내가 앞으로 쓰면 참 저런 영화를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영화를 하나 그러니까 비슷한 장르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그걸 골랐어. 골라서 이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선 저는 그냥
지금 8월 달에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예 빨리 주말에 끝내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마음 먹고 이제 주말에 이제 딱 거기 커피숍 가가지고 왜냐면 집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물이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컴퓨터 딱 피고 이제 딱 준비하고서 막 하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잠깐 생각해봐도 엄청 힘들겠네. 영화를. 한 페이지 그래. 치는데 한 페이지 치는데 그러니까 영화 대본이라는 게 보통 80장에서 100장이에요 A4 네, 용지가. 네. 근데 제가 한 페이지 이거 이미 다 영화로 나와 있는 거를 딱 보면서 클릭하고 멈추고 뭐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멈추고 플레이하고 치고. 딱 그 스크립트만 야 너 잠깐 일로 와봐 임마. 아 나 관 짜야겠다 뭐 이런 것 넣어야 돼. 그것만 넣어야 돼. 뭐 모션 이런 건 다 없고. 모션도 넣어야 돼. 그 지문을 넣어야 돼. 아 그쵸. 넣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상황 뭐 묘사를 다 해야 돼요. 배경이나 네. 뭐 주변 환경 그 그렇죠. 묘사도 다 들어가야 묘사 될거 해야 아니에요. 되는 네, 예. 뭐 하늘을 봤더니 뭐 뭉게구름이 선선히 지나간다. 아, 네. 그거 하려면 일단 어우, 컷 야. 분석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몇 컷인지. 그렇죠. 그건 컷은 이제 좀 아시네. 컷은 뭐냐면은 아. 감독들의 영역인 거예요. 아. 감독들의 영역이고 감독들은 이제 컷을 생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우리는 일반 대본으로 치면 마차와 야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둘이 서로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끝이야. 이게 일반 대본은. 근데 감독은 컷을 생각한단 말이야. 마차를 비쳤다가 야수를 비쳤다가 풀샷 이거로 이제 감독 영역인 거고 아. 나는 시나리오 작가는 이 글로만 치면 되는 거예요. 아. 어떤 상황하고 예를 들어서 분위기. 예를 들어서 뭐 밝은 사무실에서 둘이 방송 이후에 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고 오늘 방송 좋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카메라 감독은 이제 앵글로 생각을 하는 거고 머리를. 그러니까 저는 쓰는 머리가 달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와 왜 이거를 하라 그랬는지 내가 알겠는 게 내가 만약에 작품을 출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A4 용지 80장에서 100장을 완성을 해서 그리고 이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제가 본 이게 이제 이 강의 핵심이더라고. 내가 제일 궁금했던 그러니까 어디에다 출품하려면 그 양식이 있잖아요. 예, 이 양식인데 A4 용지 80장에서 100장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80장에서 100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좀 그래도 좀 더 주면 좋아하겠지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날라간대. 이게 핵심 이게 포인트예요. 80장에서 100장 하라면 그 안으로 무조건 맞춰야 되고 만약에 내가 썼는데 길어. 그러면 줄여야지. 좀 줄여야 돼. 뭐 지문을 줄이든가 필요 없는 부분 빼든가 해서 폰트를 약간 작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돼. 폰트도 정해줘요. 폰트 무슨 포인트랑 옆에 예. 여백 있죠. 예, 예. 여백 위에 여백까지 다 정해줘요. 그래가지고 세세하게 줄 간격까지 다 정해줘. 요게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거란 말이에요. 거기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뭐 신수가 있어. 신. 그러니까 아까 컷은 우리가 그 장면에서 예, 그냥 예, 이거잖아. 카메라 예, 이거 어떻게 잡을까 컷이 이게 컷이고 이 씬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새날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일이 한 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장면 넘어가는 거. 지하철에서 혼자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두 번째 씬이잖아요. 그러니까 씬 안에 컷이 나눠지는 그렇죠. 씬 안에. 그러니까 아마 네. 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나의 이해력이 빠르니까 강의 들으면 흡수력이 좋잖아 지금.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흡수력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막 이해를 하면서 그건 윤석열보다 낫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구나 포인트가 이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법을 요령을 알려주더라고 또. 근데 나는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 이제 뭐라 그랬냐면 시퀀스라고 그러더라. 시퀀스. 또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시퀀스가 또 순서 차례가 딱 예,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크게 묶어야 된대 이렇게. 그래서 5덩어리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타짜 같은 거 보면 예. 처음에 이렇게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 어떤 그걸 몰아놔요. 그 킬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어떤 그 검정 화면에 제목 같은 거 소제목이 예, 나오잖아요. 예. 이것처럼 이 시퀀스를 나눠놓더라. 먼저 나눠놓으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물 소개. 이게 이 요령을 알아야 쉽게 쓴다라는 거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강의 지금 엄청 들었는데 이제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분리를 해야 하는 거. 처음에 그래서 극한 직업이면 인물 소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뭐 치킨집이 잘 되는 상황. 그거에 여러 가지 거기 씬이 있겠죠. 예. 거기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폴더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얘네가 그 범인을 잡고 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큰 덩어리 시퀀스가 한 5덩어리 6덩어리가 되어 있고 이 안에 이 씬들이 뭐 어떤 거에는 10씬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 5씬이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씬이 뭐 80씬이다. 그래서 조건이 80씬에
80신에 A4 용지 100장, 80에서 100장 이렇게 정해주면 내가 하는 걸 씬을 조절을 하던 뭘 하던가 해서 어쨌든 그 틀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근데 거예요. 방송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저도 이제 모르던 영역이어서 이런 이야기 재밌네. 재밌죠. 모르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 왜냐면은 예. 맨날 우리 아는 형들한테도 물어봐도 음. 야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야 그냥 무슨 책 봐봐. 그리고 일단 써봐. 이게 제일 막연한 거예요. 일단 써봐라는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맞춤법 공부도 다시 해야 되는 게 말 그대로 시나리오 작가도 작가다. 몇 번 읽다가 맞춤법 틀리면 바로 던져버린대요. 네, 네. 그리고 A4 용지 숫자 틀려? 100장 내라고 네. 100장 내라고 했는데 101장 냈어? 음. 안 본대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그 누구 씬 이렇게 봐본대. 몇 씬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그거 양식이 지켜졌을 때 다 읽어본다라는 거지. 내용이 좋으면 이런 걸 어겨도 봐주겠지.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알았다라는 것도 일단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야 역시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네. 뭐든지. 그리고 제가 이거 정리 되게 잘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그 윤석열보다 훨씬 훌륭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2장 썼거든요. 2장. 와 그날 3장 3시간에 했는데 2장 썼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다 할 수 몇 장 다 100장은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일단은 제가 도전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 말만 완성하는 거 들어도 한번 진짜 어렵겠네요. 제가 완성하면 여기서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네. 다 쓴 거 한번. 진짜 보면 놀라실 거예요, 그거. 교회 가니까 성경책을 베껴 쓰는 그 작업을 할렐루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맞아. 그것도 해요. 그래서 필사. 막 목사님이 뭐 어떤 신도님께서 네. 이걸 썼다고 해서 저거를 왜 베꼈을까 그런데 약간 그런 걸로 영감도 느끼고 그러겠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음악 하시는 것 같아. 분들도 명곡을 계속 들으면서 똑같이 쳐봐요. 그거를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네, 제 얘기는 포인트.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번 주 포인트가 뭐길래 포인트 점수 뭐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포인트나 아니면 온라인 쿠폰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게 PC통신이 한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좀 대중화가 되면서 2000년대 초 딱 되니까 인터넷이 이제 좀 대중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인터넷 다음 카페나 뭐 그때 막 한참 유행했던 채팅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스카이러브 막 이런 거를 애들이 막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각 이제 회사들 홈페이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온라인 쿠폰을 막 발행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우리나라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막 들어와서 TGIF, 베니건스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들어와 있을 때예요. 뭐 어렵다, 할인권부터 진짜. 해서 뭐 초대권 맞아. 뭐 하나 무료 뭐 하나 무료 얼마 이상을 시키면 뭐 하나 무료 내가 아는 이런 거. 애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을 한번 잘못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컴플레인 하는 예. 거. 그때 또 많이 심했어. 된다고 했는데 저분이 된다고 했는데 꼭 그랬잖아요. 제이미, 애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맞아. 오잖아. 맞아. 무릎 딱 꿇고. 서버라고. 네. 네. 이게 뭐야 남자들은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그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그렇지. 돼요? 이 막 소스는 뭐예요? 예. 뭐 다른 건 있어요? 막 이제 물어보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메뉴들이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걸 가서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 물어봐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던 때였어. 왜냐면 뭐 멕시코 뭐 화이타 막 이런 거는 되게 생소한 거잖아요. 근데 또 처음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럼 그 다음에는 가서 내가 아는 것처럼 주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 그래서 모객 행위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그런 온라인 쿠폰을 엄청 발행을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뭐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구입을 하면 메뉴 하나씩 쿠폰으로 주는 걸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2000년대 초에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맥도날드는 해피밀 쿠폰 많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패밀리 레스토랑, TGI 베니건스, 뭐 아웃백 막 30% 쿠폰도 막 나눠주고 막 이럴 때였어요. 마차님도 혹시 그랬어요? 예전에 해피포인트라고 진짜 과자를 먹으면 그걸 잘랐어 이렇게. 그거 오케이 해피포인트 캐시백. 지금도 있잖아요. 오케이 캐시백. 해피포인트 지금도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무슨 100점 써 있고 이런 거. 스파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럼 마분지를 이렇게 잘랐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뭐 어디다 붙여가지고 네. 주유소 같은 데다 넣으면 맞아. 예, 그렇게 해서 막 그게 그랬었어. 나는 그게 정말 잘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포인트를 막 적립하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그때 이제 대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 쿠폰을 출력하기 위해서 설마 쓰레기통을 뒤지신 건 아니시겠지요? 아닙니다. 레포트 출력할 때는 하지 않았던 고민, 하지 않았던 생각인데 10만 원짜리 프린터기를 삽니다. 포인트 위조 하시려고? 아니 포인트를 출력하려고. 위조 지폐 만들듯이 포인트 오케이 캐시백 찍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출력하려고 산 건데 그 당시에 컴퓨터로는 이게 위조가 힘들걸요? 표창장 위조하는 것처럼 포토샵도 그 지금처럼 막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그런 이벤트를 막 많이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경품 중에 가장 센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사스가 한참 창궐할 때 싱가포르 항공권이 당첨이 된 거야. 사스가 창고라. 아니 야, 싱가포르에는 없지 않았어? 정말 사스에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니 진짜 전문 사스가 용어다, 가장 사스. 예. 싱가포르이 가장 심했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때 당첨된 어, 거 당첨이 이거 지금 됐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 여행권 당첨된 것도 중국 우한 시장 광고 맞아. 여행권. 홍콩, 싱가포르 어. 이쪽 작살에서. 네. 아, 근데 그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제발 갔다 오면 안 되냐 그랬는데 엄마는 너무 무서운 거야. 안 돼. 얘가 가서 만일 하나에 걸려가지고 오면은 그냥 한국을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근데 막 싱가포르이 왜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냥 뭐, 당첨됐으니까. 아, 그래 뭐 보고 싶었던 게 그 없었어요? 싱가포르 에어컨이 빵빵하답니다. 아, 이거 봐. 아니 그리고 거기 뭐 어디 뭐더라? 동물원이 유명한가? 뭐가 유명하다 그러던데. 싱가포르는 일단은 담배하고 껌, 뭐 침 못 뱉고 뭐 이런 거예요. 멀라요. 뭐 잘못하면 길 깨끗한 걸로 유명한 거예요. 태양 맞고 뭐 이런 거. 그래. 태영. 체험하러 한번 가야겠네요. 아무튼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인턴십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민 씨의 그 인턴 과정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기 직전이에요. 그때는 인턴십이라는 말 붙이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모니터링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지? 모니터 요원? 모니터 요원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때였는데 내가 이력서를 이제 4학년 돼가지고 쓸 때쯤에 나 그럼 내가 이거 한 것도 다 적어야지. 사실 내는 게 아니었는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그게 약간 유행처럼 막 이런 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했던 걸 다 적어보니까 되게 많아. 일단 아까 TGIF 그런 쿠폰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TGIF에서 미스테리 게스트라는 거를 했었어요. 미스테리 게스트. 뭔가 암행어사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평가단 이런 거. 평가단이죠, 평가단.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그거 할 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먹어야 되는데 못 갈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서는 내가 이 평가단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채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해져 있어. 그 얼마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이걸 하는 동안 그러면은 혼자 먹을 양이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되고 친구들이랑 약속을 못 잡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 혼자 가서라도 그걸 다 시켜서 먹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본사에서 나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야. 혼자 가서 그렇게 시켜 드시면은 다 거기서 다 눈치를 챈다. 그래서 나한테 더 오버를 해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 사람이 없을 오히려 만한 그걸 시간. 즐기신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그래서 걸 그 이후에 잘렸어 이거를. 근데 평가단을 하셨구나.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 TGIF. 기분이 어때요? 그 누군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가게를 이렇게 하고 나서 먹고 나서. 마샬이 잘했을 것 같아요. 그 기분이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냥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할 때. 아니 약간 어떤 이것만 만약에 했으면 남모를 선민의식 같은 게 생겼을 거야. 나는 평가하는 사람 이렇게. 근데 사실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트집 잡을 게 없었거든요. 너무 과하게 친절함. 그래서 너무 굳이, 과하게 친절했었어요. 할 게 없어. 그때 부담스럽게. 정말 그때 특히 너무 무릎 꿇고 하는 거 맞아. 정말 싫었어요. 진짜. 나중에 그게 이제 무릎 꿇는 거 너무 오바다 그래서 그게 네. 고쳐졌잖아요. 네. 그 정도였었기 때문에 딱히 내 눈에서 그렇게 흠잡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다방 닦아면 꼭 마담 마담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누나. 그분은 한복을 항상 입고 있어요.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탁월공원에 있는 다방 다니시는 거예요? 어디? 잿더리가 이렇게 있어요. 잿더리가 이렇게 잿더리에 이렇게 라이터가 이렇게 딱 크리스탈로 붙어 있는 거. 딱 그러면 여기에 100원 넣는 거? 쥐, 돼지, 그래. 무슨 뭐 이렇게 닭 이런 게 있어서 100원 딱 넣고 요만한 게 딱 나와 이렇게. 그거 읽는 재미.
오늘의 운세 뭐 이런 이 거. 정도면 됐지. 뭘 막 무릎 꿇고 뭐 서빙을 받아.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헤드 스포츠 모니터를 했었어요. 아 브랜드 근데, 헤드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쪽으로 가는 패션 거야. 브랜드 헤드. 근데 이때는 초창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이 모니터링 한 사람들 다 불러서 옷부터 신발까지 다 챙겨주는 거예요. 와 좋네. 입히고 사진도 찍어 막. 그래서 우리 뭐 일기 뭐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헤드. 예.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지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때 100% 지금처럼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던 인터넷이 완전히 오픈될 때가 아니어가지고 네. 인터넷을 정말 저는 원래 이걸 PC 통신 때부터 하던 사람이라서 맨날 본 거죠. 그럼 나는 되게 빨리 들어간 거야. 내 친구 중에 이렇게 하는 애 없었어요. 적극적 뭐구나. 적극적 네. 컨슈머.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당시에 하고 싶었던 걸 못했으니까 난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한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경품이나 이런 이벤트를 자동으로 응모해주는 사이트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나도 했어. 그러니까 내 이름만 등록해두면 진짜? 나 대신에 나 막 이렇게 했었어요. 경품 응모하고 해주고 내, 그래. 내 개인 정보만 다 털린 것 같아. 너무 이상한 데까지 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이상해요. 진짜 운 없는 인간이란 그때 느꼈는데 6개월 정도 이렇게 돌렸거든요. 요구르트 2개 당첨됐습니다. 그래요? 저는 딸 덕에 방송국에서 커피 한 10잔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연을 보내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애를 하키를 하는 걸 보고 싣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듣는 그 라디오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여자의 하키 사진, 여자 국가대표 막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건 당첨될 만하네. 너무 힘든 운동입니다. 여자로서 하키를 한다는 건. 오늘 테너 선수촌을 떠났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100% 오는 거야. 그렇지. 야, 진짜 신기하잖아요. 맞아. 어머. 여자 하키 선수네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좀 그런 희소성이 있어야지 네. 뽑아주잖아. 그러니까 라디오 사연 보낼 때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 그런 거 보내서 잘 탔던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서울시 시정 모니터를 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희족? 시정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시정 모니터 그러니까 다 인턴십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 시정 모니터는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할 건데 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약간 설문조사 같은 거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모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빨랐었지. 이런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요즘 설문조사 해가지고 쿠폰 주는 거 정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 때. 뭐 나는 서울시장. 기억도 안 나. 네. 시장이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2000년 초반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해피앤코라는 침구류에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해피앤코 브랜드가 엄청 유명할 때였어요. 지금 패턴 보면 알 거예요. 막 돼지, 코 뭐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굉장히 좀 센 색깔로 하는 거였는데 이거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스포츠 브랜드라던가 IT 뭐 모바일 통신 그리고 식음료 대만 관광청 모니터링도 했거든. 대만? 관광청 모니터링 이렇게 하니까 약간 각 브랜드에서 보는 관점이 좀 넓어질 거 아니야 다른 애들보다. 다른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도움 됐겠네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리뷰 하고 올리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써보고 딱 협찬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나중에 이력 썼을 때 그 제일 컸던 거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전쟁 고아원 봉사 이거를 꼭 넣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내가 조민처럼 털렸으면 나 이거 그냥 갔어. 그냥 지금 교도소 가 있어. 왜? 아니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게 메주고리에라는 저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성모님을 발현했다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 전쟁 고아원이 수녀님들이 운영하던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말 안 듣고 학교에서 안 고쳐지는 애들을 엄마들이 거기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 한국 애들을. 야수. 근데 한국 애들이 거기에서 이태리어를 쓰거든요, 여기가. 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정말 사고뭉치였으면 여기 보내면 적어도 이태리어는 배우고 나오는 거니까 난 솔직히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워낙 아침 몇 시까지 딱 기상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만큼의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동을 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노동 교화형이지 사실.
이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같은 느낌이 확 드네. 굳이 뭐 이태리 말 배울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일만 하다가 잠자기 바쁜 것 같은데. 말을 몰라도 감자 감자 캐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여러 번 가면서 이제 좀 애들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그냥 봉사 이렇게 썼어요. 사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 나한테 너 이거 갔다 온 뭐 서티를 내라 그러면 나는 없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이력서에는 쓰는 거죠. 나 이만큼 했다. 그래서 스펙을 나중에 막 2장, 3장 막 이만큼 늘려가지고 나 이렇게 한 사람이라고. 이야, 한 100년 살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턴십 포인트를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 아마 그 프로필 이렇게 학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근데 뭐 그때부터 말 그대로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예전에는 우리 때 뭐 했어요? 그냥 4학년 졸업하고 학점 몇 그다음에 뭐 알바하면 슈퍼마켓 이런 데서 뭐 알바하고 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차님 학번을 넘으면서 IMF를 넘으면서 막 자기의 스펙이 막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경쟁력을 갖추고. 그게 진짜 딱 IMF 기점으로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뭐 토익 점수 정도로 끝났잖아요. 뭐 토익이 제2 외국어 없었어요. 정도 이런 거 끝나는데 요즘에는 너무 막 어디 봉사활동 뭐 적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안 적으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뭘 했던 거를 뭘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더 바쁜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오해했던 게 제가 30대 중반쯤에 초중반쯤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MBA 1년 코스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대학생 청년 창업 코스가 있었고 일반인 창업 코스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회사를 창업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MBA 코스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식 할 때 그 대학생 청년 창업 코스 들었던 그 클래스하고 우리 클래스하고 공동으로 이제 졸업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그 대학생들이 그 창업 MBA였기 때문에 뭔가 회사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졸업한 아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 스펙이면 이제 취직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펙 쌓으러 온 거네.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받았거든요. 왜 여기 이 코스를 왜 스펙용으로 왔지? 근데 나중에 그 친구들하고 계속 이제 연락하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 공부하고 어떤 경쟁 상황이 있는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포인트 쌓기야. 그래서 내가 그 다른 그 친구들보다 1점이라도 더 많은 스펙이 쌓으면 내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내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진짜 마이크로 0.1점, 0.2점 차이로 계속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다 있었잖아요. 가든이 있었어. 가든. 무슨 이렇게 고깃집이다. 뭐 가든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신발을 놔준 아저씨가 있어요. 신발을 놔줘. 진짜로 신발을 놔준 아저씨가 있어요. 정직원이었어요. 오. 정직원. 언제예요? 늘봄공원이라고 저기 그 강남에 있어 그 삼성에서 했었나 그런데 거기 가서 갈비를 먹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좀 고급 장례식장 가면요. 그 신발 정리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90년대 중초반이지. 그 기억나세요? 네. 저기 엘리베이터 거리에 있어서 그래. 정말 엘리베이터를 눌러주고 그랬다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취업에 대한 이게 너무 그게 진짜 IMF 전후로 딱 나뉘는 것 같아. 그래서 IMF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학부모가 됐거나 했을 때 더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지. 내가 그렇게 힘들어봤으니까 약간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김태희, 공부 잘하는 1등하는 오남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하고는 좀 안 맞기는 한데 저는 지금 현재 20대나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느끼는 사회 불만이 어떤 건지 약간 짐작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후반, 40대 초중반 정도만 되더라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됐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친구들끼리랑 싸우지 말고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됐단 말이에요. 하라는 대로만 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다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되냐고. 근데 사실 그거는 어른들 잘못도 아니거든요. 어른들도 자기들이 배운 대로 그 내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도 그 내가 배운 대로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고 시켰는데 세상은 이미 엄청 많이 변해버렸고 그 변화는 그 한 가운데 지금 20, 30대 친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모든 어른들이 다 거짓말쟁이인 거죠. 그러니까 다 불만스럽고 다 꼴보기 싫고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말고도 자기가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 말고도 이제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네,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면 뭐 코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쪽 일을 해볼까 하면서 사람 미친다니까. 예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더 불안한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여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런 상황인 것 생각을 같더라고요. 해봐. 얘가 이제 뭐 몸매나 뭐 이렇게 키 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아빠가 전공자고 아빠가 코치 출신인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어요. 그만 내 말 안 들어. 그럼 유튜브 말을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동네에서 인정 못 받았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유튜브가 뭘 망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유튜브 나와서 그런 말을. 새날 유튜브에서 오사춘기님의 얘기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였죠. 네, 우리 오늘 주제 포인트가 뭐길래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말 다양한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뭐 카드 포인트부터 해서 뭐 학점 포인트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그 머지 포인트 사건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면 뭐 기업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누가 봐도 불안한 사업을 했고 또 정부에서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또 이걸로 또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를 또 나로 안 끝내고 또 남한테 던져주고 또 함께 거기를 또 하자고 하면서 막 서로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마치 지금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걸 못 참는 요 시대인데 근데 물론 뭐 저도 만약에 그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당해보지 않아서. 근데 예전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조금 손해 보더라도 막 넘어가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 눈에는 그게 답답해 보였는데 조금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세상을 잘 아는 게 아니었을까. 그때는 내가 답답하다 그랬거든요. 저분은 왜 이런 거 모르지?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좀 느껴서 가끔은 조금 여러분들 좀 화가 나도 그래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냥 맞아요. 혼자 좀 그냥 좀 끝내던가 대신에 이거를 또 남한테까지 주는 거는 좀 너무 제가 예전에 그 자전거 안장 누가 내 자전거 안장을 훔쳐가가지고 나도 그 안장을 훔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도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자살률은 가장 낮은데 타살률을 높이든가. 참. 자, 어쨌든 오늘 포인트가 뭐길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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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